안녕하세요. 스타트랙의 예린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로는 개별 유튜브 영상 제작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저는 일상 속의 환경 실천을 주제로 했습니다.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환경 실천이 어렵지 않다는 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런 동기부여 같은 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일상 속 환경 실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닥터노아 고체 치약입니다. 아직 많이 사용은 안 했는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한 개는 조금 적은 것 같고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사용했을 때는 일반 치약들과 많이 다르진 않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안 남는다는 그런 장점이 아주 큰 것 같고요. 제로 웨이스트니까. 그리고 이 담는 용기도 재활용할 수 있어서 고체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나무 칫솔인데요. 누가 봐도 새 것처럼 보이나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큰 칫솔을 좋아해가지고 대나무 칫솔은 보통 저에겐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칫솔은 그냥 일반 칫솔을 저는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용해보고 수요가 있어야지 더 좋은 칫솔들이 있지 않을까, 다양성 있는 칫솔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흐물흐물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클렌징 솜이거든요. 얼굴을 씻는 비누인데 이것도 제로 웨이스트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그 전에 사서 사용했던 폼 클렌징이어서 전부 다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 중이긴 한데 세정력은 확실히 좋아요. 세안하고 나서 뽀득뽀득해지는 게 조금 있어서 이것도 다른 제품들 많이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년 좀 넘게 바디솝이랑 샴푸바 그리고 린스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용하기도 편하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제품도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비게르 샴푸바, 이건 라비게르 바디솝, 이거는 라비게르 린스바예요. 아무래도 솝 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많이 쓰면은 부서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로 웨이스트 키트 보면은 이렇게 이런 걸 줘요. 삼배망을 주면은 여기에다가 그걸 넣는 거예요. 이 작아진 샴푸들을 여기 넣고, 그게 많이 모이면은 또 이걸로 샴푸 린스를 하고, 저는 샴푸는 엄청 이렇게 샴푸랑 바디솜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린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른 제품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선물 받거나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구매하신 그런 제품들도 있어서 완전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년 넘게 이 샴푸바, 린스바, 바디솜 이거는 꼭 실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하시려면은 이렇게 받침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천연 수세미 2개랑 플라스틱 이 받침대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뚜껑 같은 거는 재활용이 따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 작은 뚜껑 같은 것들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리사이클링 하는 그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이 비누 받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수세미는 천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수세미다 보니까 이게 안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안 통하고 그러면은 곰팡이가 가끔 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샴푸 넣는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아예 안 피는데 바디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형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샴푸는 조금 건조한 솜 같은 제형인데 바디솜이 조금 더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바디솜이 있는 수세미는 곰팡이가 가끔 조금씩 피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 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플라스틱이니까 어쨌든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물도 빠지고 그리고 곰팡이도 안 지고, 그래서 저는 비누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만든 이런 리사이클링한 비누 받침대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포장지 같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재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습관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닥터노아 대나무 칫솔 파우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고요. 네. 재활용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영상에 담지 못한 다른 실천 방법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바구니 사용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티슈 적게 사용하기.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매일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티슈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썩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물티슈도 적게 사용하고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훨씬 적은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도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바뀌는 기후에 대해 몸소 느끼는 경각심에 이렇게 환경 실천을 하게 됐는데요. 직접 실천을 해보고 몇 년간 유지해 보니까 그냥 조금만 편안함을 포기하면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적응을 하니까 전혀 불편함 같은 거는 없고요. 네, 제가 편안함을 조금만 포기하고 그거를 실천하면은 포기한 편안함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엄청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하게 될 그런 습관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모두가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결국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더 하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